자, 리딩 세 번째 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강 강의는 Part 5의 마지막이죠. 121번부터 130번까지 흥미진진한 10문제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서로 같지를 않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단어예요. exact는 정확한, exactly는 정확하게. 근데요, 여기 좀 ed가 붙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exact가 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추정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는 것인데, 동사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요구하다의 뜻이 exact에는 있는데요, exact가 여태까지 동사로 출현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exact의 동사 용례는 모르셔도 되는데, 선택지를 꾸리다 보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ed나 ing를 집어넣어서 출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ed가 선택지로 나와 있지만 향후에 정답으로 사용될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뜻도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품사 정리가 이제 끝났으면 이제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요. 앞에 보니까 must be return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는 items고요. 자, 뒤쪽에서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어요. borrowed는 동사일 수가 없죠. 이제 동사가 여기 하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창고로부터 대여된 그런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 아이템들은 반환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동태 동사 이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만약에 형용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 수식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보호라는 것이고, 결국은 return이 오형식 동사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여기에 부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return이 삼형식 동사라는 얘기인데, return은 오형식으로 쓰이는 용례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정확하게 해석을 해봐도, 자, 정확하게 어디로 자, 반환이 돼야 된다 이고요. 자, 그 다음에 return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4형식이나 5형식의 특수동사로 공부한 적이 없죠. 없으니까. 그래서 4형식과 5형식 동사는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우리 눈에 톡톡톡톡 들어와요.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은 딱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그런 동사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자, 구조를 묻는 문제니까 수동태 동사 뒤에 뭐가 와야 되느냐? 여기는 그냥 부사를 집어넣으시면 되겠고, 자, 해석상으로도 적절하다. 따라서 보호 자리가 아니라 여기는 지금 3형식이 수동태가 되면서 1형식이 되었고, 따라서 부사가 와야 될 자리다 라고 판단하시고 정답 D번으로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해설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뭐 여기까지는 다 했으니까 정확하게 어떤 장소로 반환이 돼야 되겠다, 아이템들이, 물품들이. 그런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They were taken fr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장소로부터 가져와졌겠죠? 그래서 자, 그 물건들이, 여기서 말하는 they는 items인데요. 자, 물건들이 가져와진 그 장소로 정확하게 반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21번 문제 해설과 해석 모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합니다. 자, 22번째 문제로 갈게요. about부터 시작해서 following까지 다 전치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D번 같은 경우에는 ing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치사 중에서 형태를 조심해야 될 아이들은 ing거나 ed형으로 생겨먹은 아이들이 있는데, 요거는 한 방에 정리도 가능할 것 같아요. 몇 개 없으니까. follow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형용사로도 쓰죠. following examples 이렇게 얘기하면 이하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이런 뜻이고요. 자, follow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로도 많이 써요. 무엇에 뒤이어서. 그래서 after의 뜻으로 많이 씁니다. 요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concerning과 regarding이 있습니다. concern과 regard는 둘 다 동사로서 연관의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근데 concern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걱정시키다의 뜻으로 많이 쓰고요. 물론 관련시키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concern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로도 쓰이는데, 자, 그때는 뭐 about의 뜻이죠. 뭐뭐과 관련된. regard도 사실은 간주하다의 뜻으로 많이 쓰지만 연관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regarding도 연관된, 그래서 about의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ing형 중에서 전치사로 완전히 전환되어져서 사용되는 단어들은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 굳이 또 한 가지 언급하자면 including이 있겠네요. including은 무엇을 포함하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d형 중에서는 given이 있죠. giv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치사로 쓰면 무엇을 고려했을 때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i는 완전히 뜻이 바뀌는 거죠. give의 pp가 아니라 새로운 뜻으로 바뀌는데 사실은 following, regarding, concerning, including은 본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에서 그죠? 전치사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나머지 세 아이들은 전통적인 그런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주제나 관련성을 나타내고요. 범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towards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어디 쪽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towards의 의미는 주로 뒤쪽에 시점이 와가지고 언제 즈음에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요. 요 2번의 뜻이 여러분들 한 2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어떤 기간 안에 탁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 아주 그냥 그죠? 짜릿하죠. 시험 보면서 이거는 레어 아이템인데 알고 있다라고 해서 답을 이제 정확하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맥락이 적절할까요? 자, 일단은 이 레이놀즈라고 하는 분이 도착을 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무실에 도착할 건데 누구와 함께 도착을 할 거예요? 이 사람하고 같이 올 거래요. 이런 얘기잖아요. Italian clients라 그랬으니까 이탈리아 고객들과 함께 사무실에 도착을 하실 건데요. 10분 이내에 오실 거예요. 이거는 범위를 나타내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시점이 나왔으면 언제 즈음에라고 하는 C번이 정답이 될 수도 있었겠으나 요거는 기간이기 때문에 정답을 B번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2번 정답뿐만 아니라 오답이 되었던 선택지 중에서도 자, 포인트들 정리 여러분께 싹 해드렸으니까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23번째 문제인데요. 23번째 문제는 A, B, C, D가 다 동사일 수 있습니다. 그럼 동사 자리인지부터 먼저 한번 좀 따져볼까요? 문장의 주어는 several people이에요. 자, 그 다음에 in the office는 잠깐 지우시면 얘가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뭘 찾고 있는 거죠? 자, for 이하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찾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that은 뭐예요? 이거는 관계대명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자리가 동사가 와야 될 자리가 맞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결국 수태 시제를 따져야 되는데 앞쪽에 reports가 단수기 때문에 자, 지금 대시 중복은 돼 있는데 이 reports라고 하는 단어가 중복 생략된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에 동사는 앞쪽에 reports와 수를 맞춰주시는 게 맞고요. 따라서 얘는 오케이, 얘도 오케이, 얘도 오케이. 그 숫자로 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능동태가 맞느냐, 수동태가 맞느냐의 논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misplace는 잘못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보고서가 어떻게 스스로 잘못 놓습니까? 또 두 번째로는 뭐뭐뭐를 잘못 놓다니까 뒤에 구조상 목적어도 있어야겠죠. 그러면 결국 수동구조가 오는 게 맞다는 거거든요. 선택지 중에 수동구조는 누구밖에 없어요? 자, 바로 D번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잘못 놓여져 있었던 그런 budget report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D로 확정하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들도 낼 수 있고 저도 낼 수 있는데 어떤 프로세스를 따라서 정답을 찾아갔는가? 자,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문제풀이를 하시기 위해서 이 대세 정체를 파악하시고 대시 관계대명사다라고 했을 때는 이하의 목적어 없고 의미상으로도 스스로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게 바로 주어니까 정답을 뒤로 바로 골라내시면 되는 거예요. 수태, 시제의 프로세스를 따라서 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23번 여기까지 해설 마무리하고요. 해석해 볼게요.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자, 뒤지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뭘 뒤지고 찾고 있죠? 자, 바로 budget report를 찾기 위해서 막 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그 리포트가 어떻게 된 거죠? 잘못 놓여진 자, 리포트를 보고서를 찾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24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ABC들을 보니까 다 형용사예요. 의미가 달라요. bright는 밝은 것이고
fluent는 유창한 것이죠. 요거는 주로 이제 사람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되는 형용사고요. gentle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람을 설명하긴 하지만 사물을 설명할 때도 씁니다. 온화한의 뜻도 있으니까요. 자, gentle한, 신사적인의 뜻도 있지만, 자, 온화하고 온건한의 뜻도 있죠. urgent는 긴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어떤 attention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일단 atten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목을 해야 되는 건데, 글쎄요, 긴급한 주목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라고 요만큼만 읽어도 느낌은 오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해석 접근을 통해서 정답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hat 이하의 내용을 조언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조언을 하는 건가요? 이 사람이 꼭 이거를 하도록 조언하는 것이죠. seize는 끝내다고요. working은 자, 작업이니까 작업을 끝내는 거죠. 프로젝트와 관련된 작업을 갖다가 꼭 끝내도록 조언을 하는데 왜 그래요? 자, because of another issue. 또 다른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슈가 뭐죠? 바로 급박한, 긴급한 주의, 신속한 주의를 요구하는 또 다른 이슈 때문에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을 갖다가 끝내라. 야, 빨리빨리 지금 이건 지금 중단하고 그 다음에 요 another issue에 집중해 라고 조언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자, 124번은 형용사 어휘 문제였고요. 전체 문장의 해석만 깔끔하게 하실 수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그런 수준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5번입니다. 25번은 서로 품사가 같지를 않죠. so that은 주어 동사가 뒤에 이어져야 되는 접속사고요. 자, in order to는 부정사죠. 자, 요렇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면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다 있지만 앞에 in order나 혹은 so as가 붙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부사 자리에만 와야 돼요. 의미는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일단 뒤쪽에 자, the organizers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B번은 바로 여러분들이 소거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하기 위하여지만 완전히 다른 거죠. 주어 동사가 와서 누구누구가 뭐뭐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이런 뜻이고 요것은 to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부정사라는 거죠. 의미만 같고 자, 완전히 구조와 신분이 다른 그런 아이들인 거예요. 자, C번은 전치사입니다. 뒤쪽에 주어 동사가 오면 안 되겠죠. as well as는 등위 접속사와 비슷합니다. and와 비슷한데요. 다만 해석을 이제 할 때 우리가 A as well as B라고 하면 A and B와는 반대로 하죠. B뿐만 아니라 A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는 뭐가 와 있어요? organizers가 지금 주어고 뒤쪽에 know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because of도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등위 접속사 아니면 so that 부사절의 접속사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여기는 문장 끝이고요. 그 다음에 must be purchased가 지금 동사가 수동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부사만 오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미리라고 하는 부사가 왔고요. 따라서 뒤쪽에 부사절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사절이 와도 되고 등위 접속사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두 개는 구조상 다 올 수 있는 거니까 의미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셔야 되는 것인데 앞쪽의 내용을 보니까 컨퍼런스로 들어가는 티켓이에요. 자, 티켓스는 이하의 전치사가 for이거나 혹은 to입니다. 그래서 자, 티켓스 이하에 빈칸을 주고 알맞은 전치사를 찾으세요라고 하면 for와 to를 찾을 수 있도록 자, 복습해 두시고요. 그래서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한 그런 티켓이 있나 봐요. 그냥 공짜로 무료로 못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자, 이것이 구매가 돼야 되는데 일주일 정도 미리 구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organizers는 주최 측이죠. 그래서 조직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최 측이 어떻게 합니까? 알고 있다. 뭐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will be attending it. 거기에 참석하는지를 알도록 이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 미리 구매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등위 접속사가 들어가야 될 맥락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125번의 정답은 A번으로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가 됐고요. 126번 가겠습니다. how부터 시작해서 what까지 선택지가 나와 있는데요. for만 다르네요. 얘는 전치사니까 뒤에 이제 명사만 오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뒤에 보니까 앞쪽에도 9 o'clock in the morning on Monday is 라고 해서 주어 동사가 있고요. 뒤쪽에서도 Mr. Harrison prefers 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나와 있어요. 따라서 여기는 뭡니까? 전치사가 나와야 될 자리는 아닌 것이죠.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의문사이거나 관계사인데요.
관계사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자 뭐가 생략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선행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when 앞에는 the time이 생략될 수도 있고 how 앞에는 the way가 생략되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앞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지금 누구 자리? 명사절이 와야 되는 자리고 자, 그런데 앞에 선행사가 지금 생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먼저 판단하시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 둘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품사가 부사라 그랬죠. 따라서 이 아이는 뭐가 와요? 부사 다음에 뒤쪽에 있던 부사가 앞쪽으로 지금 땡겨져 온 거잖아요. 그러므로 뒤에는 완전 문장이 오는 게 맞고요. what은 명사기 때문에 뒤쪽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what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지를 먼저 따져볼까요? 여기 주어가 있고 여기 동사가 있어요. prefer는 뭐뭐뭐를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의 뜻이고요. 자, 이 투부정사는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목적어 자리의 투부정사는 또 동사 구조가 돼야 되는 거니까 hold 다음에는 자신의 목적어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개최하는 것을 더 좋아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문장이 완전 문장이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그러면 뭐부터 지워야 돼요? what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how가 들어가느냐 when이 들어가느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의미 접근을 통해서 찾아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봤더니 월요일 날 그죠? 아침 9시 월요일 날 아침 9시가 이 사람이 선호하는 때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선행사가 자, 문맥상 뭐예요? 타임이 생략된 거예요, 지금. is 다음에 보호가 time이라는 거죠. 9 o'clock in the morning is the tim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time 다음에 나와야 되는 관계부사는 누구예요? when입니다. 그래서 how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weekly staff meeting이라고 하면 weekly는 여기서 형용사로 쓰였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직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해리슨이 선호하는 시점이 바로 언제다? 자, 바로 9 o'clock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when은 의문부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관계부사로 자, 사용된 when이고 앞쪽에 the time은 관계부사의 선행사는 어때요?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죠. where의 선행사는 뭐예요? the place. why의 선행사는 뭐죠? the reason. 이런 식으로 거의 고정된 형태이기 때문에 자, 관계 대명사와는 달리 관계 부사에서는 선행사의 생략이 무조건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런 것들까지를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어요. 자, 충분히 설명이 좀 잘 되었죠? 네, 그러시면 126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째 문제로 가고요. 자, still부터 시작해서 forever까지 자, 선택지 다 부사예요.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거는 to는 너무, 과도하게 이런 얘기고요. forever, 영원히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 어휘 문제네요. 자, 어떤 어휘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while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간의 개념일 때는 동안에, 대조의 개념일 때는 반면에라고 해석합니다. user manual, 사용자 매뉴얼이 어려워요. 이해하기에 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원합니다. 자, 뭘 원하죠?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 보호입니다. 자, 여기는 앞에 뭐가 생략된 거죠? to be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볼 줄 알면 해석이 깔끔해지는 거죠. want는 오형식으로 쓰일 수 있고요. 그것이 포함되는 것이죠. 프로젝트, 그 제품에 포함이 되기를 원한다. 매뉴얼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적절한 부사는 뭐예요? 네, 자, 이 사람은 여전히 원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죠. 학생들 중에는 그런데 자, C번은 답이 될 수 없나요? 한국말로 해석을 해보면 유저 매뉴얼이 좀 어렵긴 하지만 담당자께서는 그것이 제품과 함께 그렇게 포함이 되기를 너무 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C번도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요, 두 가지 맥락에서 안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문법적으로 to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를 이렇게 수식할 수가 없어요. 나 너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한국말이고요. 자, 거기에는 뭔가 생략된 거예요. 나는 네가 너무 많이 좋아해서 많이를 생략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요거는 정도부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정도부사는
다른 형용사나 부사의 정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변학도가 춘향이를 데려다 놓고 전현을 매우 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매우 쳐라라고 하는 말은 문법적으로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매우 세게 쳐라 혹은 매우 많이 쳐라 해서 뒤에가 생략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매우도 그렇고요. 너무도 그렇고요. 이게 동사를 바로 수식하는 것처럼 한국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정도 부사는 실제로 다른 부사나 형용사만 수식할 수 있다는 느낌적 느낌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해됐죠?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가 있어야 C가 오답이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장에 가서도 자신 있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안 된다면 제가 뭐하러 여러분들한테 거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까? 자, 토익은 딱 시험에 나오는 데까지 제가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 왜 C번은 안 되느냐? 이 사람이 너무 원해요, 이거를. 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왜 안 되느냐?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많이 원해요. 그러면 자, Mr. Walls wants it included with the products too much. 이렇게 써야 맞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고요. 두 번째 이야기 해볼게요. 두 번째는 의미상으로 봤을 때 너무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 이제 우리가 한국어로 사용할 때 긍정적인 그런 뉘앙스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나 너 너무 좋아.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사전상의 너무는요. 부정적인 단어예요. 너무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과도하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도하게 원한다라고 하는 건 맥락상 맞지 않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이 매뉴얼이 좀 이해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이 사람이 포함시키기를 과도할 정도로 심하게 부정적으로 원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문맥상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자, 합리적이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이.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건데 저는 두 번째보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설명을 가지고 앞으로 오답을 제거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to라고 하는 단어는 뜻만 여러분들이 아셔가지고 너무 이렇게만 알지 마시고요. 자, 쓰임새가 어떤지에 대해서 자, 이번 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자, 향후에 활용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27번째 문제 마무리 짓고요. 자, 28번째 문제로 갈게요. then부터 시작해서 always까지. 자, then은 부사입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next도 부사로 쓸 수 있죠. 근데 형용사로 많이 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의, next week 이렇게 많이 쓰죠. 물론 부사로 우리가 next, 그러면 다음, 다음으로 뭐 이렇게도 많이 써요. once는 부사로 쓰면 한 번, 그죠? 횟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예전에 한때 뭐뭐 했었던 이런 의미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접속사로도 사용이 되죠. 접속사로 사용되면 once는 일단 뭐뭐한 후에 뭐뭐 하기만 하면 그런 뜻이고요. always는 부사입니다. 자, 품사부터 먼저 정리할까요? 자, 주어가 나와 있고요. 동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컴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어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8번은 어형을 가지고 지금 어형을 활용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진 않았지만 이거는 품사를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해석도 필요 없이 재빠르게 여러분들이 once에다가 정답을 쓰시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시겠죠? 이런 순발력이 발휘됐을 때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은 1, 2초 안에 답을 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visitor, 방문객들이 받습니다. 뭐를요? pass. 통행권을 받는 거예요. 맞죠? 자, pass는 이제 명사로 사용되면 통행권의 뜻이 있죠. 어떤 통행권입니까? enter the facility. 그 시설 설비에 입장하고 들어갈 수 있는 패스를 갖다가 일단 받은 후에 그 사람은 자, 동반이 돼야 된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직원 한 명에 의해서 항상 동반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그 시설 안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28번째 문제 자, 해설과 해석까지도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자, 29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marked부터 시작해서 are marked까지.
자, 다 동사는 아니에요. 얘는 ing고 얘는 지금 관계대명사에 동사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혹은 mark는 명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형용사가 수식하는 그 표식, 그죠? 그 마크, 혹은 마크는 점수의 뜻도 있죠. 뭐 이런 그 지시형용사와 명사의 관계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chairs라고 하는 주어가 나와 있고요. 문장에 지금 have been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으므로 이렇게 괄호를 묶으면 100% 앞쪽에 있는 chairs를 설명하는 자, 그런 어구가 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자가 어떻게 된다? 자, 좌석이 어떻게 된다? 자, 예약이 되고 남겨져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이벤트의 sponsor, 후원자들이죠. 후원자들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좌석이 좀 남겨져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 대시 올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가. 자, 그런데 문제는 mark는 어때요, 여러분들? 네, mark는 뭐뭐뭐를 표시하다.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타동사기 때문에 이하의 목적어가 필요한데 없어요, 여기 지금 목적어가. 그러므로 C번은 구조상 맞지 않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chair가 스스로 마크할 수 있어요. 의미상으로 봐서도 C와 B는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자리는 동사 자리 아니라고 했죠. 자, 그러므로 정답은 자, 과거 분사인 PP가 맞습니다. 자, 뭘 가지고 하얀색 라벨로, 그죠? 하얀색 라벨을 가지고 표시가 되어져 있는 의자들이에요. 이 의자들은 보존이 돼 있는 겁니다. 남겨져 있는 것이고 예약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설명 깔끔했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29번째 문제도 마무리 하시고요. 자, 30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reside부터 시작해서 occupy까지 이거 어휘 문제예요, 지금. reside는 어디 어디에 살다라고 하는 자동사죠. consider는 고려하다, encounter는 우연히 맞닥뜨리다, occupy는 점유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어휘가 들어가는 게 적절할까요? 자, 직원들이 기억해야 된다 동사고요. 뭐를요? 그들의 트레이닝 사항.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웠던 사항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어려움들에 대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트레이닝 왜 받았겠어요? 어려움들이 있을 때 뭘 어떻게 해결해라를 교육훈련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훈련을 기억하라는 것인데요. 여기 지금 주어 동사가 또 나온다는 얘기는 이 절이 무슨 절이라는 얘기예요? 관계 대명사절이라는 얘기고, 여기에는 지금 목적격이기 때문에 생략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는 지금 which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하의 문장은 어때야 돼요? 완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 문장만 딱 잘라놓고 뒤에만 보면 당연히 여긴 자동사 자리예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which가 생략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긴 타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를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어떤 어려움들이에요? 그들이 우연히 만날지도 모르는, 우연히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들이죠. 뭐 하는 동안에? While they are on the job.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원래는 접속사와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에서 are를 being으로 바꿨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being은 어떻게 되죠? 분사구문에서 being은 생략이 가능하죠? 분사구문에서 접속사는 어떻습니까?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는 이제 정답은 이제 C번으로 우리가 정했어요. 이미 정했는데 이 문제를 변형하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자리에 while과 during을 같이 줄 겁니다. 둘 다 안 되죠. 왜냐면 while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오든가 분사구문이 나와야 되는데 전치사구가 나와 있는 게 이상하고요. during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또 전치사구가 나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정답은 while 되겠습니다. 왜? 뒤쪽에 being이 생략된, 그러니까 착한 사람 눈에만 저 being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while on the job 혹은 if necessary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if가 접속사거든요. 근데 왜 도대체 necessary만 나왔느냐? if it is necessary에서 생략된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되고, 뭐 사실은 비동사가 생략된 게 아니라 being이 생략된 거겠죠. 자, 이런 식의 구조들이 등장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
작업 중에 있는 동안에 라고 하면 while on the job, while on the job, while on the job, while on the job. 오케이? 자, 혹은 마을에 와 있는 동안에 while in town. 이런 것도 잘 나와요, 실제로. 임무 수행 중에 while on duty. 이게 지금 여태까지 토익에 등장했었던 표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요렇게 토익에 등장했던 데이터들은 정확하게 잘 외워두시면 자, 조만간 여러분들 시험 보시러 가셔서 대박, 진짜 얘기한 거 똑같이 나오네 라고 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토익 공부에 좀 더 탄력도 받을 수 있고 재미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답과 관련 없이 자, 지금 while과 during 자, 이하에 지금 전치사구가 와 있을 때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추가 설명까지 드리면서 자, 세 번째 강의는 또 마무리를 지어 볼까 합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자, 보완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자, 복습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